자, 이렇게 완성된 두부는 꽈배기를 반죽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궁금함은 잠시 뒤로 하고 일단 맛부터 봐야겠습니다. 이게 두부래. 이게 반죽에 들어가니까 구수할 수밖에 없어요. 고소함이 진하게 풍기는 꽈배기. 달인의 꽈배기를 먹어본 손님들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느끼할 수 있는데 여기는 느끼하지가 않고 되게 또 바싹바싹 겉바속촉 이것도 약간 느낌이 꽈배기를 촉촉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은 두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격적인 반죽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걸러 쓰는 달인. 그런데 사장님 지금 안에 밀가루 아니에요? 전자도는 이제 그 볶은 옥수수가 들어갔어요. 아 이게 건자두예요? 예. 난 밤인 줄 알았어요. 건자도는 달콤하잖아요. 또 볶은 옥수수는 구수하고 밀가루 냄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엄마. 재료들을 밀가루 안에 일정 시간 묵혀둔다는군요. 이 잼빵아. 찐빵이 아니에요. 잼빵. 이게 아주 대단하다고. 적당한 비율로 섞어주면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비율만큼은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답니다. 예, 우리 배울 때는 선배들이 이 배합 같은 거는 안 해줬어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그 인정을 받아야 그 배합도 넘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솥 안에서 촉촉하게 익은 가지를 걷어내면 가지의 향을 은은하게 입은 표고버섯이 등장하는데요. 반죽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쓰려는 걸까요? 버섯으로 숙성을 시키면 반죽의 향이 좋아져요. 이태리에서는요, 그 스파게티 면을 했을 때 버섯을 갈아서 이렇게 향을 내서 반죽도 하거든요. 이 향 때문에 진짜 모든 일에 빠져서 안 된 재료예요, 진짜.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향을 내는 재료로 자주 쓰이는 버섯. 달인은 반죽과 반죽 사이에 버섯을 넣어 숙성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벽 밀봉한 후 무거운 뚜껑으로 덮어 숙성을 시작합니다. 제가 제빵을 한 지는 40년 됩니다. 이런저런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하도 신기한 거라요. 빵을 만드는 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부푸니까 너무 신기하고 보기 좋아서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마치 껌처럼 숙성된 반죽이 그릇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 바로 이게 찰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찰진 반죽이 쫀득한 꽈배기를 만들어내는 법. 지금의 비법을 완성하기까지 달인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었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